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원자재 시장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원유부터 농산물, 최근에는 우라늄까지 급등하고 있는데요.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대신증권 원자재 애널리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원자재 시장이 워낙 급등나기를 거듭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텐데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글로벌 자금 중에 농산물 쪽 그리고 원자재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됐는데 특히 농산물 쪽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더라고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좀 고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저는 우선 이제 농산물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원자재 쪽에서의 가장 키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그리고 이제 경제적 제재가 완화되기 이전까지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원자재 내에서도 저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의 흐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걸로 이제 보고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는 이유는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 차질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원유 공급 차질량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 그리고 이제 정제 제품 수출량이 전 세계 에너지 수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 능력 그리고 생산 의지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원유 공급량을 지금 감당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오펙 플러스의 최대 원유 생산 능력은 이제 527.5만 배럴 정도 수준으로 러시아의 공급 차질량과 이제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또한 지금 매월 40만 배럴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증산 목표량 대비로 했을 때 90만 배럴을 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오펙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러시아와의 정치적 유대 관계를 이제 유지할 필요성 그리고 이제 향후의 재정 수지 확보 등의 이유로 현재의 유가 수준을 이제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란의 핵협상 타결 가능성도 지금 낮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원자재 시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산물도 사실은 오일 시장에 어떠면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또 최대 산유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 뽑아내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단기간에는 쉽지 않은가 봐요. 네, 미국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저는 원유 증산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쟁 이후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원유 그리고 가스 생산 증대를 장려를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미국 쪽의 장기 목표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정책들이 비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셰일 업체들은 그런 생산 증대를 조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원유 선물 기간 구조에서도 이제 나타났듯이 현재 이제 고유가가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셰일 업체들은 과거의 그 셰일 붐 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추가의 자본 투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셰일 업체들도 지금 비용 증대 우려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증산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고공권을 그리고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욕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과 관련된 주요 이제 원자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라늄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우라늄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투자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라늄 같은 경우에도 유가, 그냥 화석연료의 가격 방향성이랑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제 대체 에너지원으로 또 부각이 된 상황이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욕구들이 이제 우라늄 가격 상승으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우라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향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도 이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유입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이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녹색 분류 체계로 이제 규정하는 안을 이제 확정해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이제 실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유입이 돼서 우라늄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어제부터 이제 뉴스가 급박하게 들려오는 게 중국의 락다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중국발 모멘텀들이 좀 부진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비철금속 시장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 락다운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아직까지 이제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경제적 그리고 소비 그리고 인프라 쪽까지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수요 비중이 높은 비철금속은 더욱더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자재 내에서 이제 에너지랑 뭐 농산물과는 조금 다른 가격 흐름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더욱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 경기에 대한 뉴스들을 더 팔로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농산물이라든지 원유 가격 그리고 우라늄까지 비철금속까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상반기 원자재 시장 참 전망하기도 힘들겠지만 연구원이 보시기에 그래도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총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고하저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원자재 내에서도 저는 이제 유가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 완화 여부가 또 이제 결정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요인에 따라서 이제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원자재 그리고 유가가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내에서는 저는 특히 이제 농산물 쪽은 좋게 보고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 외에도 지금 라니냐로 인해서 공급 차질 이슈가 더욱더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라니냐로 이제 공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제 연결되어서 비료 쪽도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비료 생산국이다 보니까는 비료 생산 차질 그리고 이제 식용유 쪽 대체 쪽에 대한 대체 그 유조에 대한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 대한 전쟁이 이제 좀 장기화가 된다면은 농산물의 생산 차질까지 이제 발생을 할 것을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사실은 원자재 중에 유가잖아요. 연구원이 보시기에 유가는 뭐 올해 상반기가 끝날 때쯤에는 얼마 정도 형성이 돼 있을까요? WTI 기준으로. 참 어렵긴 하지만. 네, 저는 우선은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풀리느냐라는 게 이제 좀 관건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기본적으로 이게 뭐 상반기에 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배럴당 $100 이상에서 이제 조금 등락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전반에 대한 시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김소연 대신증권 원자재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